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 계속 이어집니다. 김성환 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눕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극단적 선택한 피해자가 3명째입니다, 벌써. 네, 맞습니다. 어제 새벽에 30대 여성이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인이 일단 발견을 해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건축왕이라고 하는 남모 씨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한 125억 정도를 가로챈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 전세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보증금 9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3명째라고 말씀드렸지만 지난 2월 그리고 또 지난 14일에도 20, 30대가 그러니까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때문에 숨졌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 남 씨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건물에서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네.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그 아파트 주변의 사정을 좀 보여주는 사진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네. 전세 사기가 수사 중이라는 그런 상황 스티커가 막 붙어 있고요. 한 달이 건너면 당신의 지인 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왜 붙여놨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아, 오히려 전세 사기 수사 중 뭐 계약할 때 주의하라 이런 것들이 붙여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도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서 네. 체납고지서 경고문 같은 게 붙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배려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긴 뒤늦은 후회입니다만 피해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더 그렇죠. 많이 느꼈을 수도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보면 극단 선택한 분들이 다 20, 30대예요. 네. 자, 이분들 그러니까 사고는 일단 났는데 사실 161채 보증금이 125억이니까 네. 한 채당 1억도 안 되는 1억 안팎이라는 거 아니에요? 돌려받을 수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도가 있을 텐데 왜 안 된 겁니까? 일단 젊은 층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이라 다름이 그럼요. 없는데 네. 그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번 돈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그러니까 통째로 뭐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 또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저도 세입자로 산 경험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우리 보통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를 보잖아요. 등기부 확인하죠. 예, 얼마 정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내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확인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근저당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와 같이 건축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짜고 여기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또 보증금이 굉장히 싸니까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한테 지금 집을 더 비싼 가격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경우에 들어가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빌린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의 그러니까 보증금을 냈을 경우에 그게 소액이면은 최우선 경매에 넘어가도록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큰 돈이 아니면 일단 네. 그거부터 빼준다. 네, 맞습니다. 그 일종의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게 내가 최우선순위 변제 대상이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뭐냐면은 2017년에 최우선 변제 기준이 8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임대를 했을 때는 7,200만 원의 보증금을 냈거든요. 우선순위 변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2019년에 임대인이 이제 보증금 더 올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돈을 올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9천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우선 순위 변제 대상이 된 건 계약 시점에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땐 8천만 원이었는데 9천만 원으로 올려주고 나니까 최우선 순위 변제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고 배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를 통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를 통해서 받을 돈은 없고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현재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 변제 대상 기준이 전세금 1억 4,500인데 지금 기준을 적용하면 대상이 되지만 네. 최초 계약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8천만 원이 기준이었고 이걸 넘었기 때문에 돌려받을 돈이 확 줄어드는 그래서 사실상 전 재산을 날리게 되고 피해자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피해자들 지금 상황을 전세 피해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상민입니다. 지난번에 사사건건 출연하셔서 눈물 흘리셨던 거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집니다. 이 극단 선택하신 분도 대책위 활동을 같이 하시던 분이었다고요? 네, 저희 피해 아파트의 회원분이셨죠. 대책위 대표가 그 모 아파트 대표님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셨던 분이고 또 바로 앞집이고 바로 윗집이고 피해자들이 지금 다 이래요. 이래서 네. 지금 해당 대표님들이 지금 멘탈이 나가신 상황이에요. 네. 아유, 얼마나 지금 마음 아프고 슬프고 또 흔들리고 그러시겠습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피해자 그러니까요. 이야기 가운데 보증금을 7,200에서 9,000으로 한 번에 올렸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네. 이거 세입자 보호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5%만 올릴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런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근데? 글쎄요, 그분의 사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걸 모든 국민이 다 법적으로 다 잘 알지 못해요. 네. 그리고 안 올려주면 내보낸다라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전세가 임대인 우위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갈 데가 없으면 그쪽에 감언이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려준 시기를 봤더니 얘네들이 경매 이미 넘어갈 거 예상하고 있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더 땡겨서 엎으려고 했던 정황들밖에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3천만 원뿐만 아니라 더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저희 피해자들 중에서는 대출 땡겨서 올려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만 알았대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이 계약 경험도 많지 않은 20, 30대 세입자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계속 벌였네요. 자, 이렇게 이제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지금 못 봤는데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작년, 그러니까 22년도, 21년도 말 이때부터는 다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그 8천만 원 이상의 다 계약자들이고 1억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지금 형사 고발된 사건이 160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그 시기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거의 그 급격하게 정도는, 전세금이 네. 오르던 시점에. 네네. 그래서 그분 정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인천시에서도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들 내놓잖아요. 긴급 네. 금융 지원도 해준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금융 지원을 또 새 이사 갈 전셋집을 얻으면 해주겠답니다. 아니 전세가 제도가 이 모양 이 꼴이라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전세로 인해서 목돈을 지금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또 전세를 가랍니다. 빚내서. 그럼 뭐 이거 뭐 또 사기라고 당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정부에서 안전한 전세를 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저희가 임차인이 정보를 요구한다고 해도 볼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 피해자한테 전세를 가라는 게 그게 지금 말입니까? 네. 지금 있는 집에서는 일단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돈 빌려서 다른 집 전세 가라 뭐 이런 얘기니까요. 자, 전세 피해 지원센터가 문 연 뒤에 상담이 2,200건이 넘는데 긴급 금융 지원은 21건밖에 안 되는 걸로 KBS 취재로는 확인이 되네요. 이게 피해자들이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대책위가 전국 규모로 일단 확대가 되는 거죠? 어떤 요구를 좀 앞세우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경매 진행 중인 세대들은 경매가 중지가 돼야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지만 뭐 조세 채권이든 뭐든 지금 그리고 저희가 특별법 지금 발의 중이잖아요. 발의했잖아요.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에서 그번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희 피해자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피해자들에게 맞는 지원책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 빨리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7시에 아마 현장에서 기자회견하고 발족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한 지 오래됐는데요. 정말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고
정말 신고가 돼서 구조가 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일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빨리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나 더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뭐가 조금 되는 것 같네요. 더 이상 안 죽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안 죽게 해주시고 저희랑 대화 좀 해주세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지원책을 주셔야지 남의 다리 긁는 빚 좋은 개살구 같은 지원책 지금 저희 필요 없습니다. 저희와 대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사회적 재난입니다. 이거 피해자들 멍청해서 당한 거 아니고요.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누구나도 당할 수 있었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피해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재난입니다. 재난에 준하는 지원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많은 특히나 젊은 피해자들이 지금 또 마음 졸이고 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좀 잘 지켜주시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안상미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재점검 주문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을 거듭 점검해달라 대통령의 당부가 또 있었고요. 자, 피해 대책위에서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일단 만나달라, 우리 목소리를 들어달라,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달라 이걸 계속 주문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제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그동안에 경매를 통해 가지고 집을 일단 집이 팔리면 거기서 일부 보증금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을 구하게 되면 그 집에 대출을 해줘서 좀 한동안 버틸 수 있는 방향들로 이렇게 정부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 넘어가도 이 지금 아까 최우선 변제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 일부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선 매수권을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꾼들이 계속 몰려들어가지고 지금 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한 50%에서 60%밖에 되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경매가 아무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 그쪽에다 돈을 줘버리면은 결국은 받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을 먼저 줘서 세입자가 먼저 이걸 경매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줘라. 이렇게 지금 피해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오후에 나온 이야기가 경매 절차를 일단 중단하는 방안 이걸 좀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걸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민사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은행권이 돈을 빌려줘서 집을 졌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은행권이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 설정권자가 돼버리면은 은행권한테 당신네들 돈 받을 거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채권 회수를 최소한 좀 미루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캠코도 얘기하고 있는데 경매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기일 연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경매 일정 중단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캠코를 통해서 경매 기일을 계속 연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연기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지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우선 매수권을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책이 나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이게 만만치는 않은 것이 은행권이 우리 보고 그러면 다 포기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은행권이 포기하라고 정부가 뭔가를 압력을 넣거나 지시를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막는 거잖아요. 네. 채권자에게. 다른 사람이 또 만약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어떻게 포기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쉽지 않네요. 네. 수사 상황도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지금 아까 남모 씨 얘기 건축왕 말씀드렸잖아요. 남모 씨의 딸이 다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 딸은 그러니까 지난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면서 아버지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딸을 비롯해서 공범 51명을 지금 또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 측에서 밝혔고요. 사기 혐의 액수가 한 12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볼 때 한 266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수사를 하면 할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찰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죄가 있는 사람들에겐 죄를 물론 물어야겠고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실효 있는 대책,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책 내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